두 번째 오후 들어서 두 번째 세션입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반적인 저희 패브릭이라고 하는 커넥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그 솔루션들을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마 그 모든 제품에 대한 보완을, 그리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정보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고객사를 가게 되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해보셨을 그런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고객은 이제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백신 혹은 IPS 혹은 그 PC에 있는 백신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보안을 위해서 다른 보안 솔루션을 운용을 해야 되냐 혹은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죠. 분명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분명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신을 운용하시는, 그리고 백신을 운용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 현재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를 갖고 계시다라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IPS와 안티바이러스 월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목적과 이유는 실제로 하나의 취약점을 가지고 하나의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그리고 각기 다른 카테고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보안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짜야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한번 검토를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거나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그러한 질문에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션으로 저와 함께 한번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티넷 코리아 시큐리티를 맡고 있는 SE 한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오전에 저희 배준호 상무께서 말씀하신 엣지 플랫폼과 클라우드의 경계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은 악성 코드,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각각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차단을 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그리고 그 해당하는 제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은 바로 네트워크와 시큐리티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게이트 OS에 매핑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에 대한 목차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결하죠. 첫 번째, 보안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스위치, ACL,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IPS와 안티바이러스 월,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요 부분은 이 세 가지가 어떤 부분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다른 보안 벤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받으실 거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저희 회사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포티넷의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생각을 이제 잠깐 해보시면,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많이 알고 계신 ATP 시스템, 동적 분석 시스템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 동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알려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ATP 시스템은 차후 다른 세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을 잠깐 두 장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이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격이 어떻게 변경을 됐고,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설명드릴 건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다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부터 발생한 그 공격은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나눠볼 때 해킹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목적성을 띠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재미로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과시용으로 했던 부분이 핵티비즘이라고 하는 그 규모가 커짐으로써 국가적인 공격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마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IoT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초연결 시대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넥티드 카라든가 아니면 OT망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플랫폼에 공격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 공격은 이전보다 다르게 굉장히 강력하게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점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가고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이런 공격에 대한 정의한 이런 공격자의 패러다임을 저희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격과 그리고 이 대응하는 부분의 팩터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위쪽에 있는 부분은 공격에 대한 연도와 그 공격에 대한 주요한 명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안티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디도스 그리고 실제 IoT 공격이나 아니면 랜섬웨어 등과 같은 그런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팩터가 이루어졌다면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나 IDS, IPS 이런 부분이 연동될 수 있는데 이들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멀웨어 그리고 랜섬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오늘 만나보실 솔루션은 안티바이러스와 IDS, IPS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티바이러스와 IDS, IPS는 저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를 먼저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악성 코드 대응을 위한 그리고 침해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잠깐 알아볼 텐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내용은 악성 코드 멀웨어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그 대응을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스위치와 그리고 IPS 그리고 바이러스 월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어떤 제한 범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잠깐 소개해드렸던 악성 코드에 대한 기술 그 기술 발전은 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마도 3세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2세대 그리고 행동 기반 분석 탐지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목차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ATP 시스템 VM 기술을 통한 분석을 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혹은 지금 벤더들이 앞서서 주장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매개체, 핵심 플랫폼이 되고요. 이 인공지능이 다루고 있는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공지능이 있고 이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익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는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동적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탐지를 했던 2세대 그 이후에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탐지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시간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격 시나리오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솔루션에 이 공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다라는 가정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세 번째 이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현재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IDS와 IPS와 스위치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월 그리고 조금 더 넓혀 가게 된다면 샌드박스까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실제 탐지 기술 그리고 탐지에 대한 위협 대응을 어떻게 하는 카테고리를 잠깐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ACL과 IPS 그리고 샌드박스까지 아마 보실 수 있게 차트로 간략하게 표시가 됐죠. 오늘 말씀드릴 스위치와 ACL의 단점에 가장 보시게 되면 IP와 포트 차단이다라고 하는 부분.
밑에는 다 X로 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IPS는 누구나 알다시피 알려진 위협과 탐지 로그를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 강력한 포렌식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 안티바이러스 월은 IPS를 넘어서서 알려진 악성 코드 파일 베이스의 탐지를 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샌드박스는 오늘 다루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는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 각각의 오늘 주제가 되는 스위치와 침입 방지 시스템 그리고 바이러스 월이 각각 실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ACL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운용하시거나 아니면 보셨거나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스위치가 구성이 됐을 때 앞단에 IPS와 바이러스 월이 없을 때는 IP 포트 차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침해 위협과 악성 코드는 차단하지 못하거나 알 수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IP 포트를 구성했을 때, IP 포트를 운영을 하는 스위치 ACL을 구성하셨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프로토콜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구성을 많이 가져가죠. 이런 부분은 실제 어떤 부분에 제약이 발생하냐면 포트 기준의 서비스를 제한하기 때문에 SMB 혹은 SMTP 그리고 UDP, TCP와 같은 프로토콜 베이스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넷바이오스 오버 TCP, 넷바이오스를 가장한 TCP 세션 혹은 UDP 세션일 경우에 아래와 같이 악성 코드 침해 위협은 전혀 탐지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보안 위협 대응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사고에 대한 로그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냐? 바로 HTTP 혹은 레이어 4, 레이어 7의 페이로드를 분석할 수 없다는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취약점 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악성 코드가 분석 그리고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외부와 내부라고 했을 때 종단 간에 누가 ACL만 걸고 사용하느냐? 누가? 그러겠죠. 자, 이 구성은 정말 큰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고객분들께 사용하지는 않죠. 내부망의 경우는 다르지만 외부망과 내부망 연결하는 부분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소규모 그리고 특히 공장 그리고 특히 각 종단 간을 사용하는 그 구분이 스위치로 묶일 수밖에 없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했을 때 A 공장과 B 공장의 그 사이가 되겠죠.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사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실제 사고 사례가 될 거고요. 오늘 아마 저희 세션에 일찍 오셨던 분들은 저희 그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사고이기도 하죠. 실제 공격 사례이고 실제 분석한 내용을 잠깐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SMC 대만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반도체 공장이 되겠죠. 이 반도체 공장에서 USB를 통한 악성 코드가 실수로 이제 PC에 삽입이 됐고 그 PC는 바로 공장 라인에 매핑되어 있는 그 PC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악성 코드가 자연스럽게 설치가 되고 그 설치된 PC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는 행위를 1차로 구성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가 전파되는 SMB를 통해서 전파되는 확산을 진행을 했고요. 이 확산이 진행되는 그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FAP 공정용 시스템과 그리고 장비에 바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타공정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타이충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주 타이난 공장에 전부 전파가 됐죠. 실제 공격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잠깐 말씀드리면 FA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이냐면 아마 흔히들 이제 그 언론이나 TV에 보시면 아마 반도체
공정이 나오는 하얀색 옷 입고 동그란 금박이 되어 있는 판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크게 FAP, 그리고 그 시스템을 깎아내고 조율하고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하는 게 FAP 장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TSMC가 갖고 있는 FAP라고 하는 공정용 장비와 시스템이 멈춰서게 되면 전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멈춰서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즉 최소 48시간 공정 라인업이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최소 3천억 원, 연매출 3%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ACL은 누가 쓰냐, 누가 저렇게 구성하냐라고 했던 그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장의 폐쇄망 구성에 각각 각 공장 사이에 ACL 구성, 즉 IP와 포트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됩니다. 이런 구성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폐쇄망이기 때문에 뭐 IPS와 뭐 특별한 바이러스 월 그리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부분도 거기서 유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하는 악성 코드는 SMB 변종, 다시 말씀드리면 워너크라이 변종을 이용을 했는데 이 변종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PC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겠지만 TR 패키지, SMB TR 패키지를 통해서 취약한 서비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취약한 클라이언트가 근접해 있다라고 응답이 되면 그 순간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파일은 실행되면서 외부에 통신을 하지 않아도 내부의 파일만으로도 랜섬웨어 감염 그리고 암호화가 됩니다. 이름은 동일한데 상당히 많은 랜섬웨어 변종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ACL 구성을 IPS까지 확장했을 때 이 확장한 부분이 얼만큼 더 범위를 늘리고 보안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IP 포트를 차단했던 그런 스위치를 넘어서 IPS를 구성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치매 위협 그리고 백신에 해당하는 기능이 악성 코드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대응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부분이 아마 대다수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IPS는 실제로 ACL과 같이 IP 포트 차단을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IPS는 지금 여러 벤더들도 있고 지금 저희도 IPS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패킷 분석이 아니라 세션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킷을 보고 어떠한 단적인 탐지 패턴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세션 분석을 통해서 그 세션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정말 탐지할 수 있는 세션이 맞는지를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대다수의 이제 IPS 벤더 그리고 IPS 기능은 알려진 공격 패턴 위주로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합니다. URL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공격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을 해서 레이어 4에서 레이어 7까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킷 분석이 아니라 세션 분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레이어 7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요. 조금 전에 ACL보다 조금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하지만 현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일 핸들링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핸들링은 제로데이 혹은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쉽게 차단하거나 핸들링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포티게이트 화면인데 기본적으로 SMB 환경에서 랜섬웨어를 전파되는 걸 잠깐 세션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SMB 세션이 전파가 되고 그 SMB 세션 이후에 전수 확인을 한 이후 실제 파일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혹은 다른 서버로 옮겨갈 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옮겨갔고요. 이 환경이 차단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분석, 레이어 7 분석까지도 완료가 됐고 어플리케이션 분석과 IPS 탐지가 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은 상세적으로 실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SMB 취약점을 이용한 워너크라이 시도 내역이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월,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IPS까지는 알아. 그래서 IPS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 근데 바이러스 월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있던 IPS와 스위치 그리고 위에 있는 바이러스 월까지 구성이 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P 포트 차단 그리고 침해 위협 그리고 나아가서 악성 코드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바로 저희 포티넷이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의 안티바이러스 월 엔진은 실제 PC 백신이 갖고 있는 엔진과 동일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코드 리버싱 그리고 셀프 샌드박싱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해시로 하나의 파일을 잡는 게 아니라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상세 컨텐츠를 분석을 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이러스 월이 구성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강점이냐, 어떤 부분이 IPS와 차별화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비스에 제한 없이 파일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부분, 서비스에 제한 없다는 부분은 아까 IP 포트를 제한하거나 그 포트를 통해서 분석되는 IPS의 세션 분석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한 없이 어플리케이션 분석하고 파일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안 위협 대응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면 샌드박스 ATP와 연동이 되게 되면 저희는 제로데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려진 악성 코드 파일에 해당하는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탐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더 뎁스 있는 유해 트래픽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이러스 월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IPS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월을 잠깐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IPS와 안티바이러스 월을 잠깐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게 되냐, 어떤 게 되지 않냐라고 한 측면을 위협 대응과 그리고 탐지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구분을 해봤는데요. 키워드는 빨간 색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뭐래요? 파일 핸들링을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느냐, 해시 기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파일 베이스를 대응하는 부분이 있냐, 네트워크 패킷이냐, 세션 단위 분석을 해서 차단을 하냐, 그리고 차단 방법은 세션만을 자르냐, IP를 이용해서 차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월이 아니라 IPS 구성에서 탐지를 하게 되면 SMB 구성에서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안티바이러스 월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실제 파일은 해시베이스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박싱과 코드 리버싱 그리고 CPR을 거쳐서 실제 파일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세션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 파일이 악성인 경우에 옮겨지는 혹은 대상지로 전파되는 곳에 하나의 파일도 전파되지 않고 그리고 시도했던 파일도 중간단까지 복사가 되려고 시도하지만 1KB도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안티바이러스 백신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분석했냐, SMB냐, HTTP냐,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냐, 그리고 그 파일은 어떤 네임이고 어떤 공격 악성 코드로 분석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간단한 시연이었고요. 이 세 가지 약간 이제 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위주로 포티넷이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왜 문제가 되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져갔을 때 더 향상될 수 있는 이 보안이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 포티 게이트라고 하는 앞단에 제가 설명드릴 장비가 포티 OS 게이트라고 했는데 그 포티 게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0표가 돼 있죠. 네. 이 0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패브릭 그리고 그 시큐리티한 드리븐을 할 때 네트워크 드리븐을 할 때 모든 게 통합할 수 있고 모든 게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ATP를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연동하거나 아니면 SIM을 연동을 하거나 해서
IT 포트 차단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간략하게는 이러한 구성입니다. IPS와 바이러스 월이 구성됐던 이 구성에서 간단하게 포티게이트와 그 포티게이트 안에 IPS와 바이러스 월이 공존하게 되는 이 프로파일이 되겠죠. 이 부분은 기존 고객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장 이런 부분에 사용했던 부분이 에이브리 월이 없을 때의 부분과 그리고 에이브리 월이 있을 때의 부분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러스 트래픽을 판단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이제 라우터와 랜만 있을 때 부분이죠. 판단해서 막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L4, L3에서 IP 포트 차단만 한다라는 부분. 오른쪽은 실제 그 파일을 악성을 판단한지를 검사를 하고 자동으로 DB를 업데이트해서 실제 그 파일이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기준이 발생이 된다. 조금 전에 이게 이 내용과 조금 전 그 전의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저희의 프레임워크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외부에 있는 위협은 실제 외부에 있는 그 공격을 통해서 내부로 오게 되는데 저희 포티게이트에서 그 부분을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공격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자는 세션을 분석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내부와 트랜잭션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악성 코드 전파가 됐을 때 이와 같이 실제 내부 전파에서도 이제 저희 안티바이러스 월 그리고 IPS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IPS로 침입 방지 구성을 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악성 코드 탐지 차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 가드를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각각의 게이트 어널라이저 전반적인 솔루션에 저희 포티 가드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포티 가드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 게이트나 포티 OS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의 중요한 탐지,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포티 넷의 안티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방식이야? 어떤 식이기 때문에 왜 IPS와 AV 월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엔진 바로 CPRL입니다. 레벨 2에 있는 컨텐츠, 패턴, 리커그니션,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각 중요한 파일들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성을 추출하고 실제 악성인 부분만 추출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대용량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실제 하나 파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파일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왜 이렇게 발전이 됐고 구성이 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악성 코드가 갖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파일과 오른쪽 파일은 동일한 파일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패커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악성 코드는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동일한 RDP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RDP를 통해서 특정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이 부분을 컨텐츠로 저희가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악성 코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악성 코드 대응 아키텍처를 통해서 유지되고 관리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글로벌 샘플 수집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유사도를 측정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시 한번 CPRL을 태우겠죠. 정말 이게 솔루션에서 올라온 CPRL이 맞는 거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셀프 이버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이건 다시 정상 이건 다시 악성을 분류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의 시그니처 그리고 프로파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객 쪽에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한다는 장점. 이 장점은 가정컨대 이제 저희가 타 벤더와 비교해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저희 포티넷 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하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인텔리전스 구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이 수집이 됐다.
그 샘플은 정상이고 악성이고 판단하기 전에 모든 샘플을 수집하겠죠. 그리고 이 샘플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징 CPR을 추출합니다. 이게 정말 악성 코드냐 아니냐를 분석을 하게 되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악성 파일은 악성 파일로, 그리고 정상 파일은 또 정상 파일로, 또 다시 한번 분석했더니 이거는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는 품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고, 그 탐지 능력은 안정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가져가게 되면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신뢰성 증가, 즉 저희가 갖고 있는 분석한 이 AI 포티가드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되고 정확하게 분석되면서 모든 솔루션에 저희의 분석된 결과를 실시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는데, IPS 패턴 그리고 바이러스 패턴 그리고 멀리셔스 URL 얼마나 빨리 얼마의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까? 라고 하는 고객분들께서 몇 분 질문을 주시는데, IPS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한 그 하루에서도 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장비에서 솔루션에서 2시간 이전에 업데이트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면 업데이트를 받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는 URL 필터는 거의 실시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이 포티가드,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가드 AI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이제 보셨던 그 장표랑 비슷한데, 왜 중요하냐, 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 저희의 여러 가지 포티 게이트와 그리고 엔드포인트 백신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뭐 이메일 그리고 디셉터, 이제 마지막 세션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 디셉터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안 업데이트가 이벤트로 올라갑니다. 10억 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0억 이상의 보안 이벤트는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가드 연구가를 통해서 이제 각 리전별로 있습니다. 전 세계 31개국인데 그 리전별로 실시간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정말 악성 코드냐, 혹은 이게 정말 침해 위협에 대한 IPS 패턴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키사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보안 벤더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혹은 그쪽에서 발견했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차단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공격에 대한 대응 프레임워크는 저희만 얘기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NSS 랩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검증 센터에서 얼만큼 효율적이고 얼만큼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매직 코런트,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조금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설명을 제가 좀 약간 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 일단 말씀드리고요. 설명을 드려보시면 IPS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월, 백신 그래, 그리고 스위치는 취약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러면 포티게이트의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하면 정말 안전한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특정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지만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고민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효율성은 정말 중요한 투자 가치가 있느냐를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아마 고객분들께서 답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당하는 악성 코드 대응 사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더 앞에 설명드렸던 저희 안티바이러스 월 그리고 IPS 대응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제가 갖고 있는 AI 분석 시스템 그리고 포티가드 그리고 이게 자동화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탕크바라고 하는 악성 코드 실제로 이제 많이 운용이 됐었고 그 공격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국가에서 특정한 리전으로 많이 배포가 됐습니다. 뭐 저희랑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요. 이 공격의 특징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크립토 제킹,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랜섬웨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랜섬웨어도 있습니다. 이제 크립토 제킹과 랜섬웨어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공격의 대상에 대한 웹사이트를 이제 해킹을 해서 여기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제 이 악성 코드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악성 코드였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로데이라고 있죠. 제로데이. 흔히 이제 많이들 이제 접근해 보셨거나 알고 계실 내용인데 제로데이라고 하면 실제 OS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실제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게 패치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제로데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이 일주일 정도의 취약한 부분을 제로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트렌드 마이크로 쪽에서 얘기했던 라탕크바라고 하는 이 제로데이 악성 코드는 2017년도 2월 8일에 공개됐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악성 코드인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게시를 했죠. 근데 저희 포티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학습과 이제 AI를 통해서 사전에 100일 이전에 탐지를 하고 사전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탐지명으로 모든 저희 포티 게이트에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루 이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그 100일 이후에는 바로 트렌드 마이크로와 시만텍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제로데이 코드 그리고 추가적인 악성 코드다라고 발표를 했죠. 저희 고객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라탕크바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유입됐더라도 100일 전에 대응했을 겁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런 악성 코드 혹시 막을 수 있어요? 혹은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혹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포티 게이트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갖고 있던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AI, 머신러닝과 그리고 행위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전에 대응을 했었고요. 이 사전에 대응했던 내용은 뭐냐면 다른 보안 백신 그리고 보안 벤더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될 겁니다. 저희가 트렌드 마이크로와 시만텍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훌륭한 보안 벤더고요. 저희만의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에 대한 효율성을 다각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포티 기회를 통해서 대응했던 이 사례를 통해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죠.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서머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 단락으로 하실 수 있고요. 스위치 ACL로 부족한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린 공장과 공장 그리고 대규모의 이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제 종단 간의 옆 사업장일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 현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에 대한 팩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방지 시스템과 바이러스 월이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가능하게끔 구성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포티가드와 그리고 AI를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저희의 고객분들께서 그리고 저희를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IPS와 바이러스 월 그리고 ACL 이 부분에 있어 단일 솔루션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 포티넷으로서 저희 포티넷이 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풀로 구성하는 이 부분이 저희 UTM 기반 그리고 NG 파이어 기반 저희 포티 게이트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시간이 50초 정도 남았는데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딱 서자마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그 기운 그리고 제가 딱 서자마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기운이 상당히 희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중요한 시간 그리고 중요한 그 시간을 여기에 써 주셨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시간 아깝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까지 그 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저희 포티넷에서 열심히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상 저는 포티게이트의 보안 그리고 시큐리티를 맡고 있는 저희 포티넷 코리아의 한현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